요즘에 지수 방향성보다는 좀 뭔가 이슈라든지 개별 종목, 여기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떤 이슈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오늘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전체적인 대외 변수들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무역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모습이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유럽 지역에서도 빅 이슈가 나왔죠. 브렉시트, 초안이기는 하지만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부분 좀 다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스몰딜, 미니딜 나왔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몰딜 서명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에 대해서 구입량이라든지 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변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지역 넘어가 보겠습니다. EU하고요. 지금 영국 쪽에서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치고 나서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좀 미국과 EU 간의 관계를 보자면은 사실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관세 폭탄이 발효가 됩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인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밤부터입니다. 미국이 EU에 몇몇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도 볼까요? 여기에서의 무역 분쟁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좀 시작이 됐으니까요. 수출 규제 조치가 이때 나왔고 지소미아 종료가 8월 22일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게 8월 28일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수출 규제 조치 나온 지 딱 107일이 됐고요. 또 이제 다음 주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누르는 뇌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이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브렉시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이 초안, 골자가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좀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에 이제 막판에 초안에 어느 정도 합의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인데, 내용을 일단 직접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이제 관세, 그런 그 국경을 두고 그 북아일랜드에다가 이제 이중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런 네 개의 연방이 이제 합쳐서 만든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 아일랜드가 이제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나눠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럽연합과 영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으로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 관세 영역에 남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EU의 관세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북아일랜드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금융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운데 두고서 서로의 그 입속을 챙기는 그런 어떤 그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영국과 유럽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짜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아일랜드 경제라든가 또 유럽 단일 시장으로서의 이제 통합성을 어느 정도 보호하게 됐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럽하고 영국이 이제 의회 비준을 거치게 되면 이제 영국은 예정대로 이제 그 유럽 연합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어떤 내용들의 골자는 바로 이제 이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세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골자를 가지고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 이 브렉시트가 사실 초안 합의가 어찌 보면 그 과정의 하나지 이걸로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탈퇴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협의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에 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그렇고 또
미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과 영국도 마찬가지인 현재 상태입니다. 일단 영국 의회 비준 절차가 일단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상당한 난항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영국의 이제 보수당과 또 거기에 연정한 그 북아일랜드 있죠. 이쪽 민주연합당이 합의를 해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안 골자를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1단계 합의점처럼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난항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끝났다 이런 과정은 아니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브렉시트 관련된 이 이슈의 파급력 대비로 사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라든지 오늘 국내 증시가 다소 좀 무덤덤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초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골자가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하게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남아 있어요. 또 그 과정도 만만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점을 찾았을 때도 증권시장의 반응은 잠깐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어떤 비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별다른 반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이제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이제 노딜이 아닌 딜로 끝나고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유럽과 영국이 이런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국과 유럽의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딜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네. 아시아 국가라든가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렉시트 이슈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이런 관망 심리에서 시장도 지금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또 미중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몰딜 이야기 나오고 샴페인 터트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영 바뀌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여러 외신 보도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얼마 전에 어젠가요? 나왔던 내용이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그건 약간 오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원문을 확인을 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문우신 재무장관 기자회견 내용을 다뤘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우신 재무장관은 협정 사인 전까지 추가 미팅이 필요하면 베이징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현재 중국 측 초청 요청이 없고 우리도 아직 갈 계획은 없다. 그리고 차관급 전화 통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우신 재무장관의 얘기는 무역협상 직후인 14일 CNBC 스쿼크스박스랑 했던 인터뷰 내용이랑 크게 다르잖아요. 여기서 문우신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이번 주 중에는 차관급, 장관급 전화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대면 미팅이 있다면 차관급 미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본인 그리고 류어 부총리가 만난다라고 하면 에이펙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칠레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당장 중국에 장관급 관료 초청 요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역 협상이 중단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제 오후였죠. 가오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1단계 합의의 명문화 작업을 위해서 미국 측이랑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협상 중단과 관련한 내용은 조금 오보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측은 여전히 명문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과도하게 조금은 과민하게 해석을 해서 또 이렇게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보도에 있어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요 홍콩의 인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나온 지 한 이틀 정도 된 소식인 것 같은데 미중 관계는 사실 안 좋은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법안 3개가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걸 포함을 하냐면 첫 번째는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간섭을 규탄하고 홍콩 시민의 정황권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국무부가 중국 본토의 홍콩 영향력에 대한 연례 점검을 실시하고 과연 홍콩이 특별자치지역에 계속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하고 홍콩의 기초적인 자유와 자치권을 방해하는 관리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이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산 무기를 비롯해서 최루탄이나 공포탄과 같은 그러한 무기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국은 당연히 이 법안이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전에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해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미국 의회 결의가 홍콩, 대만, 마카오까지 모두 중국으로 보는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기치를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역 협상의 암초가 될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은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무역 협상이 무산돼서 추가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무역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내상을 입은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치와 경제적인 사안을 조금은 분리해서 일단 1단계 딜을 마무리 짓는 거를 우선시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이 스몰딜에 합의하려는 의지는 동일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판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세간에는 에이펙 전에 혹은 에이펙 즈음에서 사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다음 달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자리. 그 전까지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확실성의 시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네. 뭔가 좀 변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뭐 변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조금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예정된 차관이나 장관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협정문의 디테일이 실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플로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중국이 실제로 농산물을 얼마나 수입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관세 철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세 철회 문제는 이행 메커니즘의 수립 과정에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명문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는 게 1차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서 저희는 홍콩 민주화 법안이랑 무역 분쟁이 조금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가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예상과 달리 이제 이 민주화 법안과 무역 분쟁이 직접적으로 연계됐을 경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파열음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환율 보고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주된 이슈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일정 수준의 외환 환율 관련한 합의를 할 경우에 굳이 환율 보고서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상정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장의 의구심도 굉장히 많은데 양국이 일단 11월 에이펙 회담에서 1단계 합의는 완료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봉합을 안 하고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미국이랑 중국의 부정적 충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찝찝한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나마 화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물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은 크게 지금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정상으로 체크해 볼 만한 부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또 미국과 EU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이 부분 좀 다뤄볼게요. 한규수 전문가님, 네. 예정대로면 오늘 밤에 미국이 또 EU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18일부터 이제 부과할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은 결과를 우리가 바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 연합의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항공사들에 대한 이런 보조금 지급은 전 세계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때마침 유럽 연합도 이제 미국 보잉사에 대해서 미국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WTO에 제소한 상태인데, 이 결과는 내년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 자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미국과 유럽의 어떤 무역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영국도 유럽 연합도 바라지 않는 이런 상태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미국과 유럽의 이제 무역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반반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그 분수령은 일단 18일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시장이라든가 전체 글로벌 경제에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일 관계로 좀 넘어와 볼게요. 지금 한일 관계도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일왕 주기식에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참석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입니다. 거의 한 새벽쯤에 나온 소식인데, 이 총리가 지금 아베 총리한테 11월에 한미 정상회담 제안할 거라고 이 소식도 좀 속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좀 한일 관계는 좋아질까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무역 분쟁에 따른 피해 없이 좀 안정된 상태인데, 일단 무역 분쟁은 아직은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무역 의존도를 줄이면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부품의 국산화를 하고 또 수입처를 답변하면서 일본의 어떤 경제 도발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일단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다시 이 무역 전쟁을 확전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세 가지 IT 섹터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섹터로 이런 전쟁을 확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긴장권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일단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일단 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왕의 즉위식이 있고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져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일본의 아베가 또 한국과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지금 일본의 태풍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베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많이 바뀐 상태는 별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계 개선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한일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섣불리 가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현재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베의 발언에서 봤을 때 뭔가 관계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일본의 입지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또 한국을 중심으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아베 총리한테 뭔가 좀 보냈죠. 이번에 이제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그런 위로문을 일단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 가능성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악의 상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